2천만 원, 3천만 원의 권리금을 붙여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걸 가지고 너무 괜찮은 사업이니까 해봐라 숙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들었던 얘기도 권리금이 4천, 5천만 원까지 올라가져 있는 물건들을 사도 되냐고 양도받아도 되냐는 문의가 진짜 많았거든요. 우리 수강생들이. 절대 하지 마라. 이게 본질적으로 숙박업이라기보다는 민박업에 가까워요. 우리가 전입을 하고 주택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이슈가 생겨서 갑자기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당근자판기입니다. 오늘은 양천구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또 외도민을 하시는 수강생분이 계세요. 근데 여기는 특이하게도 1,500만 원의 양도를 받으셨고 추가 세팅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가신 물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운영한 지 2주 정도 됐는데 저한테 도움을 좀 받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현장에 좀 방문해서 제가 코칭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나,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좀 부족한가, 아니면 어떤 부분 또 잘했나 칭찬도 해드리고 격려도 해드리기 위해서 방문해 봤습니다. 요즘 에어비앤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시고 물건 찾기가 어렵다고 해서 양수양도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오늘은 제가 양수양도 받을 때 주의하실 점이나 그리고 호구되지 않는 방법, 후회하지 않는 양수양도 받는 방법을 영상에서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보실게요. 오. 안녕하세요. 지금 뭘 열심히 하고 계시나 봐요. 아침부터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주인공이 저희 수강생분 동그리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에어비앤비 운영하고 있는 닉네임 네. 동굴이라고 합니다. 저희 15기 수강생분이시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이 물건은 이제 양도받아서 하시게 되셨다고요. 맞아요. 오, 근데 그 사연이 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돼요? 제가 15기 때 이제 수강하면서 강의 중에 이제 에어비앤비 오픈 그 마무리 과정까지 다 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매물을 급하게 알아봐서 그 수강생분 중에 한 분이 매물을 구하셔서 네. 저는 이미 오픈을 했어요. 이 매물 가져가실 분에서 이제 급하게 제가 급하게 받은 네, 물건을 네. 오픈을 하셨군요. 네, 그래서 받았는데 그게 이제 자연으로 공매에 넘어갔고 이제 낙찰자 분이 저를 쫓아내셔서 어머나. 그래서 이제 명도 대상자가 되셨군요. 네. 오. 그래서 이제 급하게 또 매물을 찾아서 빨리 또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니까 네네네. 그러느냐고 물건을 알아볼 시간이 없어서 양도를 받으신 거군요. 맞아요. 근데 양도 비용은 1,500만 원이었고 사실은 좀 깎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안 깎고 그냥 그 돈을 다 준 거예요? 네. 생각 못했어요. 깎을 생각을 못 했구나. 네. 그랬구나. 그러면은 저 궁금한 게 어떤 게 원래 있었던 거고 거의 다 원래 있었던 건데 저희 물건도 있었던지라 저희 물건로 그냥 체인지를 해서 있었던 물건을 제가 뺀 거지 다 바꾼 건 아니고요. 여기는 보증금이랑 월세가 어떻게 돼요? 1,000만 원에 70이에요. 오, 싸긴 싸다. 네, 괜찮다. 네, 네. 그러면은 1,500 양도비가 들어가고 추가로 비용이 한 어느 정도 들어간 거예요? 한 뭐 100 정도? 100만 원? 오, 네, 괜찮네. 네, 네. 그러면 한번 좀 전체적으로 둘러보고 궁금하신 거, 그리고 제가 좀 보면서 이거 잘했다, 부족하다, 그리고 제가 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을 좀 한번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근. 이거는 누가 한 거예요? 원래 제가 있었던 거예요? 한 거예요. 너무 예쁘다. 센스 있다. 기본적으로 이런 센스랑 감각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요. 개인 사업 무슨 일 하세요? 장애 아이들 복지 관련 쪽 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뭐 디자인이나 이런 거 안 하시는데도 이런 센스가 있네요. 저는 이런 거 붙일 생각 전혀 못 하거든요. 뇌에 없거든요. 이런 아이디어가. 너무 좋다. 근데 화장실 공사를 특별히 하신 이유가 있어요? 화장실이 원래 네. 그냥 여기 엄청 큰 세탁기가 있고 어. 샤워기가 여기 있어서 이렇게 씻어서 여기가 다 곰팡이 그러니까 난리가 였어요. 났었구나. 네네. 그래가지고 하신 거군요. 그래서 저희가 세탁기를 빼고 샤워부스를 설치를 하고 샤워기를 이쪽에 달고 이렇게 어머, 너 머리 왜 이래? 얘기 좀 해줘요. 나 또 이렇게 하고 나갈 뻔했는데. 그리고 방 하나만 한번, 게스트 방 하나만 한번 봐볼까요? 여기 한 번만 봐볼까요? 이게 다 원래 있었던 거예요? 아니에요. 이 조명이 원래 저 LED 똑같은 조명이었는데 그냥 방등. 네, 맞아요. 근데 저희가 이걸로 바꾸고 그리고 이제 친구 세트도 그냥 완전 올 화이트였는데 네. 저희가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렇구나. 그리고 이런 쿠션 같은 것도 네, 다 저희가. 바꾸신 거고. 네. 이거 이케아 등 어딜 가나 있는 그 이거는 원래 있었어요. 10만 개 팔린 이케아 등 여기에도 있네요. 네. 그리고 이거 너무 잘했어요. 다 잘했어요. 그리고 이 큰 거울 같은 게 전체적인 분위기는 톤을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거울 같은 거 하나 냅두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벽이 휑하게 있으면. 근데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베드 잘 냅둔 것도 잘한 거고, 그리고 공간을 진짜 잘 쓰긴 했네요. 방도 되게 크고 잘 잡은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이거는 원래부터 이렇게 이뻤어요? 깨끗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되게 이게 주방이 좀 깔끔하네요, 그래도.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최대 한 5인까지 받을 수 있는 숙소인 거죠? 네. 정수기는 뭐 하려 냅뒀어요? 사실 정수기까지는 필요 없는데. 숙소를 저는
저도 와서 한 번씩 사용을 하고 싶은 용도여서 네, 편의시설을 좀 냅두면 좋겠다. 네네네. 오케이, 좋아요. 그럼 이거 사진 찍어서 냅뒀나요? 네. 오, 오케이. 이런 것들 추가 비용을 쓰거나 그리고 우리 숙소에만 있는 그런 편의시설들은 반드시 사진을 찍어서 공개를 해야 돼요. 저 궁금한 게 세탁기랑 이런 건 어디에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이 위치에 세탁기를 놓으려고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어요. 너무 좋은 생각인데요? 네네. 근데 제가 여기 지금 오면서 느낀 건데 저는 양천구를 골목골목 들여다볼 일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오면서 골목골목을 좀 들여다보니까 여기 상권이 너무 좋던데 여기 목동이랑 그런가? 가까워요. 여기 되게 괜찮아요. 되게 좋은 상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상권이 주요 상권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모든 입지적 조건들이 먹자골목부터 해서 형성이 되게 잘 돼 있어요. 마치 작은 강남 같은 느낌? 여기도 한번 봐볼까요? 이거는 그럼 원래 기존에 있었던 거예요? 따로 뭐 근데 배치하고 여기 있는 건 다 저희 거예요. 이거 조명 들어오는 거예요? 네. 한번 켜볼까요? 아이고. 오 좋다. 이런 건 어떻게 살 생각했어요? 그냥 찾아서. 이뻐가지고 이거 한번 불 한 번만 꺼봐봐요. 오 이쁘다. 이거 원래 천장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저희가 그렇게. 오 이쁘다. 잘했다. 오 우리가 키가 안 닿는데 그냥 조명이에요? 네. 거울로서의 그거로는 사용하기가 어렵겠네. 키가 2m 이상만 쓸 수 있겠네. 제이든 보여요, 거울? 네, 보여요. 좋겠다. 제이든 키 몇이에요? 80이요. 그럼 80 정도 되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음, 주의. 좋네요. 당근 근데 이제 처음에 어떻게 하다가 제 강의 들으시고 에어비앤비 하시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알고 있긴 했었어요. 네. 왜냐면 부동산에도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부평에 오픈하고 이게 너무 신기해서 그래서 이제 항상 보고 있다가 그러다가 관심을 갖고 강의를 듣게 됐던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어떤 부분이 좀 에어비앤비가 매력적이라고 느껴졌어요? 큰 금액을 들이지 않고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우선 첫 번째였고요. 그치, 맞아요. 네, 큰 네. 금액을 들이지 않고 시작하는데 현금 흐름이 만들어진다. 네네네. 이 부분이, 그죠? 네네.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는데 하루에 12시간 일해야 된다. 이러면 또 매력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은 솔직히 하루에 몇 분 정도 쓰세요? 하루에 안 쓰는 날은 아예 안 쓰는 날이 사실 더 많고요. 그렇죠. 네네. 장박 들어오면은 뭐 이분들이 살아 계시나 싶을 정도로 연락도 없잖아요. 네네네. 제가 있는 숙소 중에 4개가 한 달 장박이 들어왔거든요. 숙소를 아예 까먹어버린 거예요. 근데 너무 오랜만에 예약이 들어온 거예요. 이제 그분들이 나갈 때가 되니까. 맞다. 이 숙소가 있었지. 이제 기억을 할 정도로 할 게 없다. 그래서 실제로 해보시니까 어때요? 생각보다 되게 재미있었어요. 있죠? 그쵸? 여러 개 하고 싶죠? 네, 할 수 있으면. 많이 하고 싶죠? 내 건물에서 하고 싶죠? 네. 맞아요. 아까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 저희 15기 들으시고 강의를 잘 완료하신 다음에 오픈을 하셨는데 정말 본의 아니게 그 물건이 공매가 넘어가면서 어쩔 수 없이 빠르게 알아보면서 양도 물건으로 오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물건 찾는 게 조금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이미 허가가 나져 있는 물건으로 가면 좀 쉽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양도 물건을 받으신 거예요. 우선은 어쨌든 그 저희가 공매로 넘어가면서 낙찰자가 이제 나가라고 계속 촉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저희는 이제 그 에어비앤비에 있는 짐을 다 어떻게 그쵸. 보관비를 또 드려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쵸. 그래서 이제 그 기간에 맞춰서 물건을 찾으려고 사실 서울시 어디고든 상관없이 다 부동산님한테 부사님한테 연락을 드리고 했었는데 사실 저도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바쁠 때는 엄청 바쁘거든요. 그쵸. 그래서 거기만 매달릴 수도 없으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막 찾아뵈면서까지는 못하고 뭐 전화 몇 통 돌렸는데 네네네. 그렇게 쉽게 찾아지지 네네. 않아서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그냥 양도 물건을 받으셨군요. 네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또 들었던 얘기 중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뭐냐면 물건을 이제 세팅을 하고 한 달이나 2달 정도 짧게 운영을 한 다음에 권리금을 2천만 원, 3천만 원, 뭐 목이 좀 좋으면 4천만 원씩 붙여서 그걸 넘기는 그런 장사 또는 사업이 유행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진짜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본질적으로 숙박업이라기보다는 민박업에 가까워요. 우리가 전입을 하고 주택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이슈가 생겨서 갑자기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적절한 권리 금액 안에서 양도를 받는 건 저는 찬성. 그러니까 내가 여기 세팅을 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놨기 때문에 여기 세팅 비용이 뭐 한 500만 원 들어갔고 자리를 잡는데 한 1,200만 원 정도의 가치를 붙여서 한 1,000만 원 정도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비용으로 넘기면은 저는 뭐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그런데 실제로 2,000만 원, 3,000만 원의 권리금을 붙여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걸 가지고 너무 괜찮은 사업이니까 해봐라 숙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들었던 얘기도 권리금이 4,000, 5천만 원
정도까지 올라가져 있는 물건들을 사도 되냐고, 양도 받아도 되냐는 문의가 진짜 많았거든요. 우리 수강생들이. 절대 하지 마라. 왜냐면 이거는 좀 약간 완벽한 숙박업은 아니고 불안정한 요소를 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권리금 뭐 진짜 몇 천만 원을 주고 샀는데 갑자기 민원이나 아니면 예상하지 못한 이슈가 발생해서 또는 무엇이 변경이 돼서 얘가 갑자기 영업을 못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소 비용 300만 원 또는 500만 원으로만 세팅하세요. 최소 3개월 안에 회수될 수 있는 금액으로만 세팅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예상하지 못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3천, 4천만 원의 권리금을 붙이는 물건은 절대 양도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적절한 권리금이란 뭐냐? 제가 봤을 때 전체 세팅 리스트를 다 달라고 하세요. 그 세팅 비용에 플러스 한 3개월치 정도 매출, 순수익을 더한 금액이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세팅해서 바로 넘겨서 단타를 치려고 하는 사기꾼들한테 절대 우리 소중하신 구독자분들과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속으시면 안 된다. 조금 물건 구하는 게 힘들 수는 있어요. 시야를 넓게 보고 다양한 지역으로 보시게 되면 가능성은 열려 있으니까 조금 힘든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내 손으로 물건을 찾아서 직접 라이트하게 세팅을 하시고 운영해 보시는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양천구 처음 왔거든요. 여기 너무 좋아요. 그 전에 하던 데가 어디라고 그러셨죠? 고덕동이요. 근데 거기 사실 강동구면은 괜찮거든요. 저는 양천구라고 해가지고 주소 주셔가지고 이런 데다가 한다고? 또 이러면서 왔거든요. 왜냐하면 양천구는 제가 디테일하게 와볼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상권을 들여다볼 일이 없었거든요. 오는데 거의 강남이야, 먹자골목 수준이. 그리고 신정내거리 쪽으로 이렇게 지나오는데 너무 상권이 발달돼 있는 거예요. 여기 장사 잘 되죠. 네. 이런 데도 잘 된다. 그러니까 홍대, 명동, 성수동, 뭐 이태원 이런 데만 보지 않으셔도 돼요. 양천구도 잘 된다. 그래서 지금 2주 정도 운영하셨더니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왔다고 하셨죠? 2주 정도 운영한 그 총 매출은 100이 조금 안 돼요. 네, 100 정도 안 되니까 뭐 한 달 정도 넘어가면은 전체 매출 한 200만 원 정도. 네. 그러면 여기 월세 내고 하면은 그래도 순수익 한 100만 원 정도 남으니까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3월 지나고 4월 달 되면 성수기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아시아 계통의 관광객들이 되게 많대요. 실제로 양천구랑 강서구 쪽에서 운영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중국, 싱가포르, 대만, 홍콩 이쪽 분들이 되게 많대요. 어떠세요, 운영해 보시면? 고덕동에서 운영하다가 신정동으로 넘어오고 나서 느낀 게 중국인들이 진짜 예약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고덕동에서는 한 번도 중국인들이 예약이 들어온 적이 없었거든요. 오. 근데 이게 확실히 지역마다 그런 특징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니까요. 유럽 사람이 들어오든 중국 사람이 들어오든 우리는 돈만 벌면 되니까. 양천구 와보니까 여기 상권도 되게 괜찮고 장사도 좀 괜찮게 될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그 잘 되는 지역만 쫓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서울에서 하겠다라고 하면 서울을 전체적으로 넓게 보시면 가능성은 어디에나 열려 있다. 이것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당근. 초반에는 어쨌든 다른 데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세팅해서 리뷰도 좀 많이 받고 좀 이렇게 하다가 조금 리뷰가 많이 쌓이면 그때 이제 조금씩 가격을 좀 올렸었거든요. 고덕동도. 그래서 지금도 그럴 생각이고. 근데 이제 맞아요. 잘하는 거예요. 잘했어요. 내가 뭘 보려고 하냐면 인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검색 예약 전환율이랑 네. 그리고 리드 타임이 나와요. 리드 타임이 뭐냐면 예약해서 사람이 방문할 때까지 기간. 상권이 밀집되어 있고 그리고 내국인 중심의 상권 같은 경우는 리드 타임이 되게 짧아요. 그래서 뭐 이틀, 3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약한 사람이 2, 3일 뒤에는 방문하는. 근데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경우 리드 타임이 되게 길어요. 예를 들면은 10일 이상, 어떤 경우는 한 달 이상 이렇게 길어지거든요. 그러면 한 달 전에 예약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드 타임을 보면서 가격을 수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 요금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스마트 요금으로 하게 됐을 때 내가 예상하지 못한 금액에 사람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마트 요금을 추천하진 않아요. 그래서 근데 너무 좋은 방법이 뭐냐면 처음엔 좀 금액대를 낮게 해서 후기를 많이 쌓고 후기가 많이 쌓여서 상위 노출이 되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조금씩 가격 올리면 돼요. 그건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공동 호스트라서 인사이트가 다 안 보이는데 호스트들이 봤을 때 호스팅할 때 참고했으면 좋겠는 자료들이 에어비앤비에서는 다양한 데이터랑 통계 자료들이 제공이 되거든요. 이 숙소에 대한 일단 기본적으로 예약과 체크인 사이의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걸 확인해서 그 기간 전부터
부터 금액을 조금씩 조절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평일 금액을 10만 원으로 쫙 세팅을 해놓고 여기 리드 타임이 3일이다. 그러면 조금 짧게 금액을 수정할 수 있고 3일 전부터 금액을 좀 내리고 올리고 하고 리드 타임이 만약에 길다. 저 같은 경우는 숙소가 2주 전부터 예약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2주 전부터 예약이 안 들어온 데는 가격을 다 내려요. 2주 전부터 가격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리드 타임을 보고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재예약 게스트라는 게 있어요. 저도 거의 100% 외국인이다 보니까 재예약 게스트가 되게 낮은 편인데 에어비앤비는 어떤 숙소한테 점수를 더 주고 플러스 상위 노출을 시켜주냐면 한 번 이 숙소를 왔어요. 그 다음에 리뷰를 남겼어요. 그런 게스트가 다시 방문을 해서 리뷰를 남기죠? 그러면 점수를 많이 줘요. 왜냐하면 아, 이 숙소가 진짜 좋은 숙소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예약 게스트율이 얼마나 높은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이 외국인 위주로만 만약에 받게 되면 재예약은 좀 힘들 수는 있겠지만 외국인들이 많이 방문한 상권에 계시는 분들은 재예약 게스트에 대한 것도 확인해 보시고 게스트들이 다시 또 예약을 하게끔 만들면 상위 노출이 되게 잘 된다. 요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지방에 운영하는 숙소 중에는 그 어떤 대학교가 있는데 그 대학교에 있는 외국인 교환 학생들이 되게 주기적으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왔던 사람이 또 오고 왔던 사람이 또 와요. 되게 주기적으로. 근데 여기에 막 4.6 이래요. 왜냐면 평점 관리를 안 하니까 4.7 이래는데 항상 상위 노출이 돼 있는 거예요. 제 예약 게스트율이 20%가 넘어요. 또 인턴십인가 뭔가 때문에 되게 주기적으로 다른 대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여기에 와가지고 외국인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가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대요. 저도 너무 신기해가지고 외국 사람이 또 오니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물어봤더니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위시리스트 추가라는 게 있어요. 위시리스트에 추가된 게스트가 내 숙소를 예약했을 때 상위 노출 알고리즘에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에어비앤비는 어떤 숙소한테 그걸 점수를 더 주냐면 열심히 하고 인기가 많고 게스트들한테 많이 선택받는 애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위시리스트에 몇 개나 추가가 됐는지 확인해보고 만약에 없다 라고 하면 추가를 좀 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이쁜 매력적인 사진을 올려놓는다든지 매력적인 숙소 설명을 올려놓는다든지 하면은 그거 진짜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보면 예약 전환이라고 써있죠. 예약 전환율이 보통 0.5%면 진짜 높은 거거든요. 근데 저도 0.26%예요. 왜냐면 저도 숙소가 되게 많은 상태에서 선택할 게 되게 많은데 게스트들이 제 숙소를 선택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약 전환율이 0.26%로 좀 떨어지는 편인데 이게 0.5%로만 올려도 상당히 잘 되는 숙소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들이 제공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데이터를 활용을 안 한다고 하면 아깝죠. 그래서 요것만 보고서 제 예약 게스트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내 거 숙소의 예약 전환율이 얼마나 낮은지 높은지 그리고 예약과 체크인 사이의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나를 위시리스트에 추가한 게스트가 얼마나 되는지 이것들을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있고 조금 더 열심히 활동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이 리뷰인데 너무 잘하고 있는 게 평점 관리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요거는 100점 만점 100점. 어쨌든 요것들을 조금 한번 확인해 보면 도움이 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근. 그러면 이렇게 해보면서 난 이런 부분이 너무 재밌다 하는 건 뭐가 있어요? 저도 와서 머물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하게 관리되고 편리한 숙소를 만들자가 사실 목표로 진행을 했었던 건데 그렇게 깨끗하게 관리해서 이렇게 게스트분들이 오시고 너무 편리하게 잘 사용했다고 이렇게 후기를 남겨주시는 게 좀 되게 뿌듯하고 좀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제 청소하러 왔을 때 제가 소중하게 세팅한 것만큼 소중하게 사용해 주시고 가시는 경우가 많았어서 그럴 때도 너무 뿌듯하고 재밌었어요. 그러면은 조금 막 이런 부분이 좀 힘들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거보다 이런 걸 듣고 싶어요. 어떤 게 힘들었어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어떤 게 괴로워요? 이런 게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 아직까지는 없죠? 네. 저도 없어요. 전 지금 5년째 하는데도 없어요. 메롱메롱. 없어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고 더 하고 싶고 더 확장하고 싶고 계속 하고 싶고 여러 개 늘리고 싶고 100개 하고 싶고 1000개 하고 싶어요. 그쵸?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더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막 제가 막 이런 영상 찍으니까 댓글에 BTS 특수다. BTS 끝나면 너네도 망한다. 막 댓글이 이런 거예요. BTS 군대 갔을 때도 잘 됐는데 그럼 그때는 뭐 어떻겠어요. 흐름이 나라의 흐름과 방향성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올라타는 사람과 올라타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하시면서 앞으로는 좀 이런 숙소를 또 운영해보고 싶다. 내지는 앞으로 좀 이런 것들을 더 해보고 싶다 하는 것도 있으세요? 제가
오픈하게 됐었던 계기는 이렇게 오픈해서 숙소를 관리하고 게스트를 상대하는 노하우를 좀 쌓아서 그래서 이제 제 건물을 사서 좀 이렇게 저만의 컨셉을 가진 그런 숙소를 좀 운영하고 싶다라는 게 목표입니다. 건물까지 가셔야겠네요. 네. 아 근데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오늘은 동그리님 숙소에 와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둘러봤는데 제가 뭔가를 도와드렸으면 좋겠는데 너무 이미 잘하고 계시고 다만 이제 어플 사용 방법이나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 숙소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상위 알고리즘을 탈 수 있을지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 또 오늘 숙소는 양도받은 숙소라고 해서 저희가 양도받을 때 주의사항 너무 많은 뭐 2천만 원, 3천만 원 권리금을 받는 숙소는 절대 양도받으시면 안 되세요. 이거는 완전한 숙박업이 아니라 민박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업의 특성을 이해하셔야 돼요. 갑자기 뭐 민원이 발생해서 갑자기 폐업해야 되게 되면 그 돈 날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투자하지 마시고 조금 힘들고 그리고 조금 과정이 복잡하더라도 직접 물건을 잡으셔서 오픈하는 과정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